비용을 줄이고서 풀아치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전체 임플란트 치아로 가는 게 나을지는 환자분들이 고민하시되 어떤 거 하나를 딱 결정해서 오시면은.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치과 정보 채널 치과의 성지연의 성지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본업으로 돌아와서 치과 진료 콘텐츠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치료 중에서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 예전에는 틀니를 했었고, 이제 요즘은 이제 전체 임플란트 하고요. 못해도 한 16개에서 많게는 막 20개 가까이 임플란트를 심어서 원래 치아 개수를 다 만들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환자분들의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게 있고요. 수술 자체도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임플란트를 적게 심으면서 환자분의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나온 치료 방법이 풀아치라고 하는 치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아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아치라고 하는 거는 말 발굽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치아가 들어가는 공간을 하나의 아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개의 아치로 전체 치아를 회복시켜주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소 한 8개에서 9개 그 이상으로 또 임플란트를 심어야 대부분 치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데 비해서 임플란트를 위아래 각각 4개에서 6개 임플란트만 심어가지고 하나의 아치를 다 커버하는 제작을 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되면 4개에서 6개 임플란트로 버틸 수 있느냐라는 고민이 생기잖아요. 모든 경우에다가 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고요. 반대편 치아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나 반대 대합치가 틀리거나 해서 반대편 치아가 힘을 많이 못 받을 경우에는 풀아치로 해도 충분히 이게 버텨주는 힘이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임플란트라는 구조 자체가 수직적인 힘에는 굉장히 잘 지지하는 데 비해서 좌우로 흔드는 힘에 이제 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치아를 이제 쓰다 보면은 위아래로만 씹는 게 아니라 좌우로 갈면서 측방력도 임플란트에 전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보철물로 다 묶음으로써 보철물을 지지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임플란트가 서로 지지해주면서 측방력에 받는 힘을 줄여주는 효과도 됩니다.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 때 혼자 있으면 쓰러지기 쉽지만, 사람들끼리 어깨동무를 하고 버티고 있으면 강한 바람에도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줌으로써 임플란트의 개수를 줄여도 전체 기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최소 개수가 4개에서 6개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많이 먹는 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 기준으로 해서 4개면 됐는데 4개는 잘 못 버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6개는 심을 수 있어야지 그래도 풀아치를 고려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풀아치 임플란트의 어떤 단점은 없냐라고 하면은요, 아무래도 지지해주는 임플란트의 개수에 비해서 브릿지처럼 붕 떠있는 부분에 보철물의 파트가 많다 보니까 밑으로 이제 음식물이 좀 저류되기가 쉽습니다. 거기는 이제 치간 칫솔, 워터픽 같은 부가적인 관리 기구를 꼭 써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잇몸이 이제 더 꺼지면서 이제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은 심미적으로는 까맣게 보이니까 좋지는 않을 수 있다. 아무래도 전체 보철물이 한 덩어리로 가다 보니까 수정해야 되거나 수리할 때에는 전체를 다 탈착을 해야 된다거나 재제작해야 되는 수리의 용이성이 떨어진다라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틀니처럼 눌리는 통증 같은 거는 대부분의 눌리는 하중을 임플란트가 받아주는 거죠. 틀니처럼 눌리는 단점은 없죠. 결국에는 임플란트를 이것도 심기는 해야 되는데, 풀아치도 내가 심어야 되는 위치에 뼈가 없다 그러면 뼈 이식해야 되는 거거든요. 뼈 이식을 뭐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술의 범위가 줄어드는 거죠. 8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뼈 이식을 해야 될 범위가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6개만 심으면 뼈 이식의 범위가 좀 줄어들 수 있죠. 아무래도 전체 임플란트의 장점이라고 하면은요,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치아를 지지하기에 충분한 개수의 임플란트를 심거든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치아의 저장력에 많은 퍼센티지까지 회복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간에 수리를 해야 되거나 손을 봐야 될 때도 그 부분만 이제 수리를 할 수 있는 보수의 용이성 같은 게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들기도 하고, 수술에 대한 부담도, 수술 범위나 개수가 늘어나니까 부담스러워 하실 수는 있겠다라는 게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풀아치 임플란트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이기는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체 임플란트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 전체 임플란트를 하기가 힘들거나 부담스러우신 분들에 한해서 차선 정도로 생각해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횟수는
횟수나 기간에서는 어느 정도? 사실은 내원 횟수나 기간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임플란트가 뼈에 단단하게 고정되는 시간이라는 거는 개수에 상관없이 들거든요. 우리가 임플란트를 10개를 하나 1개를 하나 임플란트가 뼈에 붙는 시간은 똑같이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간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내원 횟수 같은 경우도 큰 차이는 없다. 결국에는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본뜨고 보철물을 제작하고 맞추는 각각의 단계는 1개를 하나 10개를 하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개를 심는다고 하면 한 번에 심는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6개 정도는 웬만하면 그냥 한 번에 심으려고 하죠. 그 이상도 심거든요. 6개 정도는 심어야죠. 그래야 요즘 먹고 삽니다. 치과도. 옛날에는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됐는데 가릴 때가 아니죠. 비용은 보철물은 차이가 없는데 이제 수술의 개수에 이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비용은 1.5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 비용을 줄이고서 풀아치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전체 임플란트 치아로 가는 게 나을지는 환자분들이 고민하시되 어떤 거 하나를 딱 결정해서 오시면은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분에게 최선의 선택이 뭔지를 고려하기보다는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절충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긴 하거든요. 환자분께서 나한테 맞는 최선의 진료가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이 상담도 해드리고 같이 이제 얘기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풀아치를 할 것인지 제 임플란트를 할 것인지 판단하시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연령대가 낮으시고 대합치가 짱짱하면 짱짱할수록 풀아치보다는 이제 전체 임플란트로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씹는 힘도 연배가 낮으신 분들보다는 잘 씹지는 못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술에 대한 부담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차선책으로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긴 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환자분께서 비용 문제도 생각하셔야 되고 수술에 대한 부담감을 얼마나 가지시냐에 따라서 고민을 하긴 합니다. 수술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풀아치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환자분의 상황이 풀아치도 괜찮겠다 싶으면 환자분 의견에 맞춰서 해드리는데 그래도 이분께서는 전체 임플란트가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수술을 조금씩 나눠서 하는 방법이나 수면 치료에 도움을 받아서라도 전체 임플란트로 하시는 것도 말씀드리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전체 임플란트하고 풀아치 임플란트 관련해서 말씀드려봤고요. 혹시라도 관련해가지고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다시면은 제가 뭐 아는 선에서 대신 이제 환자분의 상태를 직접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